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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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또 인사드렸습니다. 네. 네, 소개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책을 쓰고 기업에서 강의를 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강의와 그리고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백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병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책 제목은 크래프톤 웨이입니다. 책 제목이 어려운데요. 책 제목도 어렵고요. 표지 자체가 굉장히 네네네. 좀 독특하죠. 그러게요. 네. 책은 배틀그라운드의 신화를 만든 10년의 도전이라는 책이고요. 배틀그라운드 하면 게임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네, 게임이에요. 저는 뭐 게임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사실 이 책은 유경철 대표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읽게 된 책이거든요. 네. 근데 뭐 결론적으로 이 책은 굉장히 재밌다라는 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책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책은요,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크래프톤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2006년도에 설립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역사책으로 보시면 되세요. 회사의 역사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크래프톤은요, 그 어떤 회사인가 했더니 배틀그라운드를 만들기도 했고 2020년 기준으로 해서요, 모바일 가입자 수가 10억 명이 넘고요. 10억이요? 10억이요. 그 매출이 1조 6천억 원이래요. 그 기업 가치도요, 업계 1위였던 넥슨을 추월한다라고 합니다. 추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자, 이 책은 이기문 기자가 2년 동안 이 크래프톤이 어떻게 성장했을까를 계속해서 취재하고 인터뷰하면서 나온 내용이고요. 크래프톤사의 신화에 6명의 인물이 나와요. 뭐 장병규 이장님, 박용현님, 그리고 황철우님, 박형규님, 김정환님, 김강선님으로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은 박용현님은 사임을 했기 때문에 이분을 제외하고 5명의 인터뷰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장병규 이장님 때문에 좀 재밌었어요. 그래요? 이분이 33살, 이분이 그거 혹시 아세요? 세이클럽이라고 아세요? 네네. 그걸 만드신 분이더라고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요? 네. 이분 세이클럽을 만드신 분이고 IT계의 거의 마이더스 손이라고 하시고요. 네. 33살에 벌써 자산이 350억 원이 넘는 부자셨대요. 난 사람이네요. 난 사람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는 IT계 게임 업계에 글로벌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 회사를 설립하신 거죠. 굉장히 무모한 도전도 하셨던 분인데 이 이야기를 듣다 결론은 뭐 성공하셨기 때문에 대단하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손을 대는 회사마다 다 성공 신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장병규 회장님이 좀 관심 가져지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나이도 좀 젊으시고요. 73년생이십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이 책은 크래프톤사의 역사가 담긴 책이다라고 바라봐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유경철 대표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을 오랜만에 완전히 다 읽은 책 중에 오랜만 책인데 페이지가 400페이지 넘죠. 그러니까요. 이 페이지 한 500페이지죠. 거의 벽돌책이라고 하는데 500페이지, 맞아 500페이지인데 저는 이북으로 읽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좀 되게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이제 제목이 크래프톤 웨이잖아요. 네. 그들의 어떤 방식 같은 건데 네. 10년 동안 블루홀로 창업해서 크래프톤까지 바뀌는 그 모든 과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사실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두꺼운 거거든요. 네. 그들이 뭐 여기 얘기한 거 보면 그 조선일보 기자가 쓴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본인들이 이메일 교환한 것부터 해서 모든 자료를 다 제공받아서 그 직접 보면서 썼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그 인상적인 건 그 스타트업 게임 업계 시작을 해서 성공하기까지의 그 풀 스토리가 네. 사실 성공한 건 뒤에 한 5%밖에 안 나오고요. 맞아요. 95%는 굉장히 고생했던 게 나와요. 약간 되게 힘들다. 되게 힘들구나 스타트업이. 그 게임이 진짜 힘들고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고
성공한 건 거의 성공을 못해요. 뭐 중간에 게임 하나가 조금 잘 되긴 했지만 그거 외에는 거의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 그리고 사람들 나가고 또 리더가 바뀌고 막 이런 게 약간은 중간중간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기업을 운영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본인의 돈이 많았지만 그 350억이라는 돈을 담보 잡혀서 계속 또 돈을 빌리고 차입하고 뭐 그런 어떤 투자 그리고 거기 절망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보면 거기 창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뭐 휴직하고 또 뭐 술 먹고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 느낌은 뭐냐면 되게 처참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처참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가총액 1위의 게임 회사가 됐다. 이걸 약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었나. 이런 고생, 저 우리 흔히 얘기하면 개고생이죠. 고생을 했는데 지금 게임업계 대장주들이 있잖아요. 뭐 그쵸. NC소프트라든가 넥슨이라든가 그렇죠? 넷마블 이런 회사가 오랫동안 계속 시가총액 1위, 3위인데 사실 이 회사가 최근 4년이죠. 4년, 3년 사이에 사실 다 뛰어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인정해달라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래서 또 스타트업이나 게임업계 제가 잘 모르는데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생리도 좀 많이 알게 되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아요. 이병 소장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요 책 보면서 네. 그 장병규 의장님이잖아요. 장병규 의장님이 되게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이렇게 그 앙트레프레너 이제 기업가 정신을 좀 계속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아이디어한 그 방향성이 나오는데 그 방향성이 요 책에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그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약간 이론적으로만 본 내용들이 장병규 의장님이 대화하시는 거나 주장하시는 것들이 실제 그 대화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 대화와 이분들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제 경영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큰 거시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있어야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게 되고 좀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뭐 소송당해서 네. 76억 추징당할 뻔하고 네.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투자 받기도 되게 힘들었고. 근데 결국에 이 경영자라니까 그 오너가 어떤 생각과 비전과 철학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그 멤버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주지시키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의 비전, MMORPG의 뭐 장인 명가 막 이런 것들을 주지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이게 기업가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나중에 이제 회사 퇴직하면 나도 내 사업 해야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회사의 사업 기업가의 멘탈과 이런 기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과는 워딩은 똑같지만 완벽하게 차원이 다른 정신이라는 게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네요.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네. 저는 이 책 읽었을 때 저는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몰랐고 사실 배틀그라운드란 게임 자체도 저한테 좀 생소한 편이에요. 게임을 좋아하지 않기 게임을 때문에. 안 하니까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굉장히 책을 맨 처음에 읽는데 낄낄거리면서 되게 웃기게 봤어요. 뭔가 너무 찌질하다? 굉장히 뭔가 찌질하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장병규 의장님이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모으고 총 6명을 딱 모으면서 약간 어벤져스 팀을 꾸려서 그쵸. 굉장히 성공 가도로 가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분은 뭐 박용현님은 NC소프트 대표 PC 게임했던 리니지2 제작하셨던 분이시고 또 다른 분들도 굉장히 업계에서 내놓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모였을 때 성장하겠지, 성공하겠지, 바로 성공하겠지, 3년 내에 끝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엎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받고 데스크탑을 압수당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소송 들으니까 당하니까. 좀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하면서 약간 의아하게 바라보는데 또 그러다가 이제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아까 테라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이제 성공 런칭을 하겠지 했더니 또 조직 내에 갈등이 발생이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박용현 님이 퇴사를 하죠.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이 계속 갈등하고 소송하고 분쟁하고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찌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그 찌질함 속에서 자신이 가져가야 되는 비전과 가치는 명확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패했다라는 표현, 찌질했다라는 표현이 좀 적합하진 않을 수 있는데 되게 그 맨 끝에는 되게 근사하다. 그리고 저는 이 장병규 의장님이 참 신기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리고 300억대 부자인데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갔을까, 고난의 길을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좀 재밌게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에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뭔가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했을까요? 명예였던 것 같아요. 그럴까요? 책에서는 자신은 세계적인 글로벌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네. 이베이티 31살 때 다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31살인데 내가 300억이 있어. 33, 네. 33이 300억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실 것 같아요? 300억이 33살에 있어. 저는 약간 이번 책에서 네. 저의 느낌은 약간 다른 게 네. 장병구 의장님은 이미 돈을 엄청나게 벌었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 마지막 그 첫눈인가 그걸 그거까지 팔아서 네, 팔아서. 네이버에 매각해가지고 팔았죠. 그쵸. 떼돈 벌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폐인 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묘사가 되잖아요. 공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자신의 삶이.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장병구 의장이라는 사람이 글로벌한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비전은 전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쉬고 싶었겠지. 첫눈이라는 것도 얼마나 그렇죠. 개고생하면서 만들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 그 되게 엑시트 전략을 잘 해가지고 음. 제대로 챙기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스타트업 회사가 요즘에 가고자 하는 그 성공 케이스인 거잖아요. 쉬고 싶었는데 본인은 이렇게 쉬면 말라 죽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가슴이 뛰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려면 가슴이 뛰어야 돼. 근데 가슴이 뛰는 게 웬만한 걸 뛰지 않아. 돈을 번다고 뛰는 게 아니에요. 약간 이런 여태까지 본인이 해온 게 어떤 회사를 스타트업을 제대로 키워가지고 제대로 인정받는 것. 약간 요 과정에서의 희열을 느끼려고 하는데 우연치 않게 이분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연치 않게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게임 전문가들 소개받아서 그렇죠. 같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우연에서 시작이 된 거지. 처음부터 나는 이런 글로벌 넘버원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겠어. 근데 책에서는 말했던 게 우연치 않은 게 아니라 게임 업계에서는 글로벌한 게 좀 괜찮겠다라고 딱 찝었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어떤 관점이냐면 사람마다 각자가 가치관이 다를 텐데,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돈이 많다는 게 그게 나는 큰 어떤 그러니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떼부자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자기가 그렇죠. 노력을 했겠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일을 안 하고 33살부터 먹고 논다고 생각하면 그게 행복할까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그 가치가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도전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도 사실 그렇잖아요. NHN에 그 한 게임 팔았잖아요. 엄청 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다시 카카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냥 뭐 그때는 그분 나이도 좀 있으니까 그냥 놀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분도 새로운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도전에 대한 어떤 DNA가 있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는 이제 돈이 몇백억 몇천억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들 도전하고 거기에서 뭐 성과를 내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는 성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최고의 페이지 할까요? 네, 그럴까요? 좋아요. 네, 유경수 대표님 먼저 아, 네. 해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이 책을 보면 결국은 다 실패하다가 막판에 이제 지금의 이제 크래프톤의 사장인
그 김창한 대표 그렇죠. 네. 이분이 얘기 나오는 게 좀 뒤에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이제 기대했는데 이 배틀그라운드 탄생은 좀 분량이 많았게 기대했는데 사실은 되게 적어요. 적죠. 그리고 지금 이분이 성공을 해서 이분이 사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계속 그 리더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이 같이 원작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사실 편지를 보낸 게 하나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이메일이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시아에서는 전형적인 리더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용장, 지장, 덕장이다. 용장은 스스로가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가진 장수다. 게임 개발을 치자면 스스로가 최고 수준의 구현자이면서 디렉터인 경우다. 디렉팅을 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중요하고 어려운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게임의 핵심 아트를 직접 그려내는 AD 같은 경우다. 용장은 직접 자기 손으로 결과물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얻기 유리하다. 지장은 굉장히 똑똑한 장군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과 말, 내용을 다 이해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긴다. 전략적 판단과 그로 인한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신뢰한다. 덕장은 인품이 좋은 사람이다. 사람이 좋고 덕이 높아 주위에 사람들이 모인다. 덕장은 실무 능력이 부족하지만 실력 있는 사람을 거느린다. 적절한 사람을 선택해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며 결과를 낸다. 중요한 건 어떤 유형의 리더라도 결과를 내지 못하면 신뢰를 쌓을 수 없다는 점이다. 모든 리더는 결과를 내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사용한다. 억지로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장점을 찾아내는 게 좋은 리더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용장, 지장, 덕장을 비유해서 결국은 이게 이 편지는 뭐예요?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이제 이 김창한이 브랜든이라는 같이 협업하고 있는 네. 이 외국에 있는 이 원작자와 같이 이 보내는 건 뭐냐면 당신이 하는 그 어떤 그림을 갖고 있다 좋다 뭐든 좋다 뭐 용장이든 지장이든 덕장이든 근데 중요한 건 성과를 내라. 그렇죠. 사실 리더들은 다양한 종류가 있죠.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게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향이든 어떤 방향성이든 어떤 스타일이든 간에 성과를 내면 사실 인정받습니다. 물론 부정한 걸 하면 안 되겠죠. 그걸 떠나서 그런 면에서는 이 김창한이라는 대표가 끝까지 자기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 외국 파트너들하고 계속적으로 어려우면서도 계속적으로 뭔가 해내려고 하고 결국 잭팟이 터지죠.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그 앞에 이 창업자들도 뭐 대단하겠지만 저는 지금 이 성공을 이끌어낸 이 대표가 뭔가 결론을 잘 내지 않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앞에 스타트업에 있을 때 이 블루오리 때 이 크래프톤은 뭐랄까요 그 의장이나 그 대표는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한 건 느껴졌는데 저는 약간 부족한 리더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실제로 잘 교육받지 않고 체계적으로 잘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 안에서 사실 인내심과 끈기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버텨온 거지. 사실 이분들이 조금만 더 그 젊은 시절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경영 운영 능력 같은 것들을 좀 더 학습되고 경험해서 운영을 했다면 시행착오는 좀 더 주지 않았을까. 뭐 감히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 책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하지 않았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금메달 따는 것도 뭐 운동 선수들이 처음엔 되게 오합지졸로 되게 열심히 못하고 막 엉망이었다가 마지막에 뭐 금메달 따고 우승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만화도 많고 그렇잖아요. 영화도 있고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것들이 이 책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뭐 다음 분 하실까요? 우리 네, 저요? 네 이병수 소장님. 네, 저도 최고의 페이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MMORPG의 명가, 회사의 비전이었다. 비전은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상태다.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게임 회사가 꼭 MMORPG의 명가란 타이틀을 차지할 필요는 없지만 게임 제작에 온 역량을 우직하게 쏟아 MMORPG 전문 개발사로서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었다. 창업자들은 직원들이 명가라는 낱말 속에서 자존심을 발견하길 바랬다.
장병규에게 비전은 공공선이었다.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비전에 복무해야 한다. 창업자들도 예외일 수 없다. 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시끄럽고 어지러운 논쟁의 마지막 기결점은 결국 비전이 돼야 한다고 장병규는 믿었다. 창업가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바라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비전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 저 또한 회사를 떠날 겁니다.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부대끼면서 굳이 이 회사에 모여 일하는 이유는 이 비전에 헌신하기 위함입니다. 명가란 이름은 결국 남들이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고객과 파트너 같은 타인이 인정해줘야 비로소 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페이지를 뽑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크래프톤이라는 그 회사가 어떤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 비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 나와졌고 또 공동으로 창업했던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생각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건데 그 기업을 처음에 창업을 할 때 그 비전 미션 세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비전 미션 앰비션 이 세 가지가 이 개념의 세팅이 균형이 있어야지 되는데 특히 비전과 미션은 약간 스피리추얼 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기업이 어떻게까지 이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관점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가치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장사꾼이죠. 통닭집 하시는 분들. 그럼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사업. 그리고 좀 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살게 되는 좀 개념 가치가 확장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사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전지구 이렇게 점점 생각하는 그 범위가 바운더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를 처음에 만들 때 요 창업자 특히 여기 장병규 대표님인가요? 네. 이분이 어떤 되게 이런 원대한 이런 기업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만들었고 그것들 그 비전이 균형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창업자, 구성원, 그 다음에 파트너, 고객, 주주 이분들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 글에 요 관련자들이 다 언급이 돼요. 고객과 파트너, 그러니까 결국 명가라는 단어도 우리는 명가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결국 고객과 파트너들이 불러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직원들은 나란 장병준이라는 사람한테 충성할 게 아니라 어떤 MMORPG 게임의 명가라는 이 비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우리 구성원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초반에 기업 세팅을 할 때 스피리추얼한 부분을 완벽하게 세팅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러 번의 스타트업을 하시면서 어떤 이런 내공이 그 현업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미 다 탄탄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초반에 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를 만들 때 시작할 때부터 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았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할까요? 네, 저는 최고의 페이지가 사실 저는 그 스타트 멤버였던 박용현님의 퇴사 장면이 전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병규 유장님하고 가장 대화가 잘 맞았던 분이 박용현님이에요. 책에도 나오듯이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제가 토막토막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페이지로 먼저 보면요, 18페이지에 장병규님하고 그리고 박용현님이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장병규님이 어떤 게임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박용현 팀은 게임 개발자로 살며 입은 상처에서 그 대답을 옮겼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장병규 의장이 자신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되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돈과 상관없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뭔가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존재감을 느낍니다. 돈 버는 것 자체는 재미가 없고
돈이 번다고 해서 자존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뭔가를 이뤘을 때 즐거움과 행복을 느낍니다. 즉 장병규 의장님 같은 경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무엇인가 함께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그 비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책 교재래요. 책 148페이지 보면은 장병규 의장하고 박용현 의장 님이 다툼이 있을 때 장병규 의장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박용현에게 테라는 하자 없는 제품이었다. 박용현은 창업 정신을 위배하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각을 세웠다. 둘의 대화는 4개월간 평행선을 달렸다. 이때 장병규 의장이 질문을 한다. 블루홀의 지분입니까? SI 프로젝트의 제작 책임자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장병규의 물음에 박용현은 제작 책임자에서 내려올 순 없지만 지분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장병규는 박용현과의 대화를 중단했다. 그리고 공동 창업자 6인을 한자리에 모였다. 신뢰가 사라졌으니 공동 창업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을 내리자는 것이다. 결국 박용현님은 사임을 하게 된다. 내용이거든요. 이분의 이 맨 마지막에서 박용현님도 맨 처음에는 자기가 게임 개발 프로그램을 하면서 재미와 즐거움을 쫓았고 그 함께하는 공공의 선을 지켰던, 비전을 지켰던 분인데 어느 순간 욕심이 나신 거죠. 그러니까 테라를 빨리 출시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고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건데, 아까 저는 이병훈 소장님 말씀하셨던 장사꾼이란 단어가 좀 꽂혔거든요. 어찌 보면은 변질된 거죠. 내가 갖고 있었던 비전과 가치관과 이런 게 변질되면서 약간은 박용현 님이 장사꾼처럼 그런 걸 되진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장병규 의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비전과 위배가 된다면 나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처럼 자신의 회사의 비전과 맞지 않는 사람은 창업 멤버라도 떠나보낸다라는 거죠. 이 말이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비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중시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걸 향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는지가 딱 보이는 하나의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계속 그 처음부터 이 장병규 의장이 비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게임의 명가라는 얘기를 계속 네. 나오고 중간도 계속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창업자가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Y에 대해서 명확한 미션과 비전을 갖고 네.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이제 요즘에 이제 지금 주가를 보니까 이 크래프톤이 사실은 최근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사실 논란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무려 49만 원이라는 엄청난 그 공모가를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너무 비싸다. 왜냐하면 그 공모가를 하게 되면 지금 넘버 원인 NC소프트를 넘어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실적도 좋고 다 좋긴 한데 이제 좀 과대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 장병규 의장의 특징이 성과에 확실하게 보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정말 개발자 중에서 1등 공신들한테는 몇백억씩 줬대요. 네. 그 정도로. 맞아요. 이분이 예전에 회사를 넘길 때도 그렇죠. 그분들에게 직원들에게 다 모든 복지와 혜택을 다 돌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혼자 다 독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담인데 이번에 상장을 해서 아마 이등 공신들은 다들 엄청난 돈을 벌지 않으셨을까. 그러죠. 최소 수백억, 수천억까지 벌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건 여담이고요. 네. 이제 고생은 이렇게 생각 들어요. 저는 이제 중간에 보면 개발자들이 계속 퇴사하고 막 밤새고 새벽까지 일하고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정말 이들이 성공을 해서 뭔가 이렇게 대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보람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게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찡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요즘 52시간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뭐 워라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책을 읽어보면 개발자들은 워라밸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 지금 판교에 있는 수많은 IT 기업들도 우리는 52시간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거든요. 대신 돈으로 보상해 주잖아요. 그게 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은 아는 있어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책에서 하는 말이 개발자는 열심히 고생을 하는데 정말 고생을 하는데 돈은 회사가 가져간다.
이런 표현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박용현이 그래서 보상을 해줬죠. 그런 것 때문에 여기와 함께 하려고 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했던 사람들 중간에 퇴사한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았어요. 어쨌든 예, 뭐 여담이고요. 네, 여담이죠. 하여튼 이 책을 완독을 했을 때 느낌은 뭐냐면 참 이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에 이 배틀그라운드가 탄생하지 못하고 거기서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 회사는 또 어떻게 됐을 것인가. 뭐 그랬으면 이 책이 안 나왔겠죠. 어쨌든 그런 성공과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어떤 노력, 그다음에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할까요? 네. 소감? 네. 소감이요? 네. 간단하게. 장병구 의장님이 몇 년생이시죠? 73년생이세요. 아, 네네.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죠, 제가. 73년생이면 유경철 멘토님. 제 나이를 왜 공개하세요? 아, 네네. 동갑이네요, 저랑. 그래서 근데 대단하십니다. 이분이 대단하세요. 양력도 사실 과학고 출신의 네, 카이스트 맞아요. 출신이세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냥 카이스트의 약간 이제 이과 쪽, 공대 쪽, IT 쪽 그렇죠. 이쪽이신데 네. 책에서 책에서 대화하는 내용들 가만 보면 어찌 보면 경영에 대해서 되게 빠삭하다는 것들이 되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관점 현실적으로 해석하는 대목들이 되게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는 뭐 토지, 자본, 그 다음에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내건 주장은 뭐냐면 스타트업에서는 토지는 필요 없다. 렌트하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자본과 사람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사람을 어떻게 나누냐면 일반적인 제조업에서의 사람은 노동이거든요. 그 노동자거든요. 근데 이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스타트업 IT 여기 우리 크래프톤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은 노동자들이 아니다. 지식근로자라는 이야기를 좀 해요. 네, 말씀하세요. 예, 지식근로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적인 노동자와 지식근로자의 차이를 언급을 하세요. 노동자와 지식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지식근로자는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크래프톤의 그 배틀그라운드를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톤앤 매너를 다른 사람이 오면 못 따라하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창조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 판을 다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대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지식근로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대신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노동자는 공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명확히 지켜져야 된다. 9시 출근하면 6시. 그것은 노동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지식근로자는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맞아요. 성과로서 본인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고 대체 불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9시에 출근하고 6시 퇴근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물론 지식근로자들이 더 그런 과실, 맛있는 과실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희생해야 하는 부분들, 성과에 대한 압박감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그것이 바로 지식근로자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에 대한 어떤 생각 그런 것들 통찰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능력 있는 경영자로 좀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 재산 순위 47위라고 합니다. A조가 넘는 멋있네요. 재산을 갖고 있대요. 깜짝 놀랐네요. 이경주 대표님 검색하고 계셨네요. 아니 아까 상장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네. 마지막 우리 저 이 책 읽으면서 크래프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한테 접목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1인 사업가고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 크래프톤이 성공하고 성장한 발판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게임 업계라는 그 업종이 다른 거지 비슷하다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분이 하셨던 내용 하나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대해야 되고 신뢰는 무엇이고 그 투자를 한다는 것은 평판을 어떻게 쌓아가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찌 보면 실패를 경험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다시 경영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까 유경철 대표님 이 말씀하셨잖아요. 배틀그라운드가 만약에 안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 여기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을 것 같아요. 다른 거라도 다른 거라도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성공했을 수밖에 것이다. 없는 회사예요. 끝까지. 왜냐하면 이분들은 무엇인가를 실패했을 때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회고와 성찰을 통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전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메일을 보내고 옆에 가서 스킨십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무엇인가 이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회사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면 이 내용이 저희 삶에 들어온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강의를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삶의 의사결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게 잘 보였던 책이라서 저는 되게 굉장히 인생이 담긴 책 같은 느낌? 그래서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 우리 이건 여기까지 네.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요.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읽으면 달라집니다. 감성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최고의 페이지. 페이지.